쌤이랑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수원 앞부분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이 부분을 쌤이랑 진행을 할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인 뭐 개념 설명이나 이런 거는 내가 할 건데, 개념이 쌤이 앞으로 가르쳐주는 개념은 정말 뭐 기초적인 완전 처음 배운다 이런 느낌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풀고 실전 시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 실전 개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개념 설명은 우리 반은. 자,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예습을 좀 해오셔야 되는데, 예습을 좀 해오셔야 돼. 예습을 어떻게 해오시냐면, 항상 그 해당되는 단원 내에 개념 이해라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있죠. 그래서 개념 이해가 아주 그냥 기본적인 문제, 이제 요거를 좀 공부했다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풀어 오시면 제가 그냥 점검하는 차원 정도로 채점을 하고 이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수업은 항등식부터, 오늘 항등식부터 진행을 할 건데, 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거를 진행을 할 거고, 앞쪽에 있는 다항식의 연산은 말 그대로 계산이죠. 계산. 그래서 계산 문제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어, 교재에 풀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번 풀어 오시고요. 쌤이 해설지도 드릴 거거든. 알겠어? 쌤이 해설지도 드릴 거니까 해주시면 되고. 알았죠? 민주야, 공통수학 1이야. 너 공수 2 피고 있는 거 아니야? 공수 2 아니야? 맞지? 지금 무슨 책이야? 공수 1이야? 뭐야? 책이 똑같은 거 2개 줬네? 아, 내가 이건 줄 알았어. 미안해. 내가 공수 2 줄게. Sorry. 제가 잘못 줬어요. 자,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알았죠? 그래서 쌤이랑 이제 겨울방학 때 공수원, 공수2 이제 실력과정 진행하고 윈터스쿨에서,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넘어가시면은 공수원 심화를 할 건데요. 공수원 심화는 이제 난이도로 치면은 한 절대 등급이나 1등급 수학 정도 이상 되는 심화 고난도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이런 것들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로 할 거니까, 그거는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쌤이랑 수업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약속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 쌤이 이제 수업하는 스타일을 알려드릴게요. 쌤이 수업 중간에 하다가 요런 기호나 그 다음에 요런 걸 쓸 거거든. 요거는 반드시 필기를 하셔야 돼. 알겠어? 뭐냐면 쌤이 행동이라고 쓰는 거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주로 문제풀이 할 때 많이 쓸 건데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뭐를 해야 되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 거거든. 알겠니? 그래서 행동 강령이라고 내가 부르는데, 딱 문제를 보고 니네가 해야 될 거를 가르쳐 줄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하시다 보면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내가 개념을 수업을 들었어. 개념 수업을 듣고 이제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데, 뭐 기본적인 문제들 그냥 공식 적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풀 수 있는데, 조금 표현이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답답하고 이제 뭔가 좀 풀릴 듯 말 듯 하고 뭔가 끄적끄적하기는 하는데 깔끔하지는 않은 풀이가 나오고, 약간 이런 식의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아주는 게 바로 저 행동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나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쌤이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해석인데, 요 해석은 뭐냐면 대부분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4점짜리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렵게 표현이 되거든. 표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표현 자체를 우리가 해석을 잘 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결국 고난도 문제풀이가 될 거거든. 알겠니? 근데 니네가 이 표현을 보고 떠올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떠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쌤이 좀 쉽게 비교적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라는 거, 요것도 쌤이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수업하시면서 꼭 저런 부분은 잘 적어 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거를 체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쌤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건데, 가장 기본의 모토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잖아? 근데 안 풀렸어? 아니면 틀렸어? 근데 쌤 수업을 듣고 해설을 듣고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그 문제는 니네가 충분히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는 얘기거든? 근데 틀렸잖아. 그러면 시험에서는 점수를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수학 잘하는 친구들 주변에 내가 봤을 때 수학 잘한다 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판단할 때 뭘 기준으로 잡고 해요? 저 친구 수학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면은 뭘 기준으로 잡아? 점수죠, 점수. 쟤는 시험만 보면은 무조건 100점이야. 쟤는 항상 1등급이야. 그렇게 잡잖아. 그지?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려면, 즉 점수가 잘 나오려면 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험은. 그거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저는. 알았죠? 그러니까 무슨 수학에 대한 대단히 깊게 원리를 탐구하고 이거 아니에요. 쌤이 가르쳐 주는 건 나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거냐. 알았죠? 그거를 가르쳐 드릴 거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정리를 좀 해보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해볼 텐데 우리 풀었던 개념 이해가 있을 겁니다. 답은 좀 불러드릴게요. 개념 이해 채점해 봅시다. 41번에 14고요. 그 다음에 42번에 7이고요. 43번에 3이고요. 44번에 3번이고요. 45번에 11이고요. 46번에 5번입니다. 그리고 47번에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채점 한번 해보시고 틀린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데 자, 21페이지에 개념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개념 부분 보시면은 거기 개념 부분이 좀 이제 압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이제 필기를 좀 해드릴 건데 교재에다 필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쌤 수업 들어올 때 노트 같은 거 있죠? 네, 노트 같은 거 그냥 얇은 거 하나 만들어서 노트 갖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알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쌤이랑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뭐냐면 항등식, 그리고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 요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배울 거는 다항식을 추론하는 것까지 요거를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자, 잘 봐. 첫 번째,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의 정의가 뭐냐? 이 친구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에요. 됐습니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봐봐. 이 앞에 뭐가 붙을 거냐면 뭐뭐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붙을 거거든. 그래서 X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Y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붙고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라는 말이 이제 뉘앙스로 주어질 텐데 자, 항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항등식과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친구가 누굴까? 이거를 고민해 보면 되거든. 됐니? 항등식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 누굴까? 요거를 고민하면 되는데 누구예요? 항등식의 반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의 반대. 뭐예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식이야? 뭘 것 같아? 항등식의 반대. 자, 항등식의 반대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 이것도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얘와 얘가 왜 반대냐? 자, 볼게. 항등식의 반대가 쌤이 방정식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볼게요. 항등식은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해요 라고 했거든. 자, 근데 방정식의 뜻은 뭐냐? 방정식의 뜻은 어떤 x라는 값이 있을 때 그 x라는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등호가 성립하고 반대로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쉬운 걸로 가볼게요. x가 2다. 이렇게 식이 써져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x가 2라는 식을 우리가 풀었을 때 이 x라는 자리에 만약에 2가 들어가면 이거는 등호가 성립하는 거라고. 됐니? 근데 만약에 2가 아니라 3이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등호가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2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가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뭐라고 불렀냐면 해 또는 근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거지. 됐니?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걸 처음 딱 배우고요. 그 2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공식이 바로 뭐냐? 근의 공식이라는 걸 배웠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걸 공부하면 항상 뭘 배웠었냐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거든?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야. 그럼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뭐였죠? 방정식을 푼다라는 게 뭐였어요? 해를 구한다. 이거였죠. 됐니?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정식을 풀어!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해를 구해! 라는 말과 동의어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요 해랑 근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거죠? 방정식에서는. 왜? 여기에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 이게 이제 니네가 중학교에서 배운 거야. 자, 그럼 잘 봐. 근데 항등식은 뭐냐? 자, 항등식은 이런 거야. 자, 이거예요. 그냥 요걸 써볼게요. 그럼 보세요. 0 곱하기 x는 0이래. 그러면 이 x 자리에는 1이 들어가건 2가 들어가건 3이 들어가건 4가 들어가건 뭐가 들어가건 간에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죠. 그치? 그러면 질문. 이 식의 해는 뭐예요? 뭐라고 하면 돼요? 모든 실수죠. 됐어요? x자리에 어떤 숫자나 들어가도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 됐어?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식의 해를 구하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해를 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푼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는 단어는 들어봤거든. 근데 그러면 이 친구의 해를 구하는 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항등식을 푼다라고 불러야죠? 됐어요? 그럼 항등식을 푸는 거는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테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죠. 자, 이걸 느끼면 돼요. 잘 보세요. 방정식은 이 친구가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그지? 그러면 성립할 때가 어때? 중요한 거로. 근데 얘는 잘 봐. 0 곱하기 x는 0이야. 그럼 x 자리에 1이 들어가건 2가 들어가건 3이 들어가건 4가 들어가건 뭐가 들어가건 상관없이 얘는 뭐 한다고? 성립한다고. 그럼 이게 뭔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 이게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항등식에서는 뭐가 중요한가요? 이게 안 중요하다 이거야. 해가 안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라는 건데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항등식으로 만드는 숫자가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자, 요거 구별 잘 하셔야 돼. 항등식을 그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항등식을 푸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어떤 수학 문제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항등식이라는 단원을 배우죠. 항등식 문제 풀죠. 그럼 항등식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항상 뭐일 거라고? 그 식을 항등식으로 만드는 숫자일 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항등식으로 만드는 숫자를 우리는 네 글자로 줄여서 부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보세요. 1번. 항등식이 뭐래요? 등식에 포함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쳐. 등식에 포함된 문자 동그라미. 등식에 포함된 문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걔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는 어떤 값이 들어가도 그 식은 성립할 거거든. 알겠어? 그럼 니네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항등식으로 만드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3번 갈게요. 미정계수법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정계수법이요. 이걸 미정계수라고 부른다. 됐니? 그리고 우리는 미정계수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실 건데 그 방법이 바로 몇 가지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수치 대입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수치 대입법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수치 대입법은요. 자, 그 정의에도 써져 있죠.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뭐 한다고요? 식은 성립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성립해. 그럼 그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항상 성립하니까 내 맘대로 숫자를 대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1을 집어넣어도 되고 2를 집어넣어도 되고 3을 집어넣어도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두 번째 계수비교법 가겠습니다. 계수비교법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라면 항상 어때야 돼?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그죠?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수 비교,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항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됐니? 자, 그러면 잘 봐. 대표적인 문자들을 여기다가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가 나오나 볼게요. 이런 걸 필기해. 교재에 없는 것들. 자, 갈게. 항등식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중간고사를 보면 항등식만 출제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과 같이 출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랑 이거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즉 누가 더 시험에 많이 나오나요? 라고 하면 밑에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당연히. 그리고 사실 항등식은요, 어느 단원이랑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원, 수투,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대수, 미적분, 원, 이런 애들을 배우실 때도 똑같이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적분이랑도 같이 나오고요, 미분이랑도 같이 나오고요, 삼각함수, 수열 이런 애들이랑도 같이 나와. 알겠어? 어디다 갖다 붙여도 괜찮은 애야, 항등식은. 자, 근데 이 1학년 과정에서는 다른 내용과 출제된다 함은 뒤에서 배우는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 이런 애들과 그 다음에 요거에 조금 더 붙여서 이제 오늘 쌤이 가르쳐줄 다항식 추론이라는 것까지 연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게 되게 좀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항등식만 배웠잖아? 그러면 항등식만 출제되는 건 뭔데요? 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그냥 단순한 수치 대입 아니면 계수 비교, 정말 기본 문제, 요 정도가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조금 어렵게 되면 요 파트, 전개식에서의 계수의 총합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실 거예요. 됐나요? 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학교 시험에서 대단히 많이 출제되는 주제다,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좀 같이 살펴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쌤이랑 어디를 가보실 거냐면 24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페이지에 보시면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계수 비교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됐나요? 자, 근데 계수 비교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딱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죠. 됐니?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푸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석할 때 계수 비교가 유리한지 아니면 수치 대입이 유리한지,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문제풀이 실력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 봤을 때 계수 비교를 쓰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수치 대입을 쓰는 게 유리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푸는 문제들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밑에 있는 48번 정도 보면 뭐 새롭게 정의된 연산, 별표 연산 나와 있고, 요게 성립하도록 하는 뭐 AB 값 정해라. 그럼 그 AB 동그라미 치시고, AB가 뭐인 거야? 미정계수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 AB가 미정계수니까 우리는 그 미정계수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됐니? 그럼 이걸 풀 때 계수 비교가 유리할까, 수치 대입이 유리할까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숫자를 집어넣는 게 좋을까? 아니면 왼쪽 오른쪽 모양 맞춰가지고 푸는 게 좋을까? 됐니?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서히 길러 나갈 거야. 쌤이랑 문제 풀면서 길러 나갈 건데, 자, 쌤이 좀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문제는 수치 대입이 유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문제 중에, 항등식 관련된 문제 중에 한 70% 이상은 수치 대입이 유리해요. 계수 비교보다. 대부분 수치 대입으로 풀거든. 근데 최고 난도 문제는 계수 비교로 풀어요. 재밌죠? 이거 적어놔? 정리해놔? 그러니까 이런 걸 들는 거야, 니네는 쌤 수업에서. 자, 다시
쌤이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100문제 풀었으면 나는 101문제 정도는 풀어봤지 않았을까? 그죠? 잘 봐! 모의고사 기출을 분석해보면 이거 나중에 다 해야 돼. 고1 딱 들어갔을 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연습할 거야. 내신 대비하거나 할 때 해야 돼. 할 거야가 아니라 해야 돼. 머스트 사항이거든 그거는. 근데요. 21번, 30번 이런 애들이 최고 난도거든. 거기에 29번도?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의 풀이나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보잖아. 그러면 대부분 이걸로 풀어요. 식 세워서 개수 비교하는 걸로 풀거든. 알았어?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 중간, 중상 정도까지는 수치 대입으로 많이 풀어. 근데 최고 난도 문제는 결국 개수 비교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았죠? 요 정도 좀 틀만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쌤이랑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48번 그냥 한번 가볍게 해봅시다. 자, 가겠습니다. 48번 보시면 임의의 실수 PQ에 대하여 연산 별표를 P 별표 Q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PQ-Q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요. 그거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 요거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자, 어떤 문제냐? 새로운 연산 기호가 나왔을 때. 지금 새로운 연산이죠. 우리는 별표라는 걸 개념서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지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문제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요, 자, 새로운 연산 기호가 나오면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체크해 줘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왜냐면 새로운 연산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맞춰줘야 되거든.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얘를 따라가야 돼. 근데 계산하다 보면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계산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애들이거든. 교환법칙이 뭐예요?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랑 같다. 위치를 바꾼 거죠. 그러면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는 똑같으니까. 근데 2 빼기 3이랑 3 빼기 2는 어때요? 다르죠. 걔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네. 이런 걸 판단을 하라고. 그냥 머리로 판단하면 됩니다. 눈으로. 보세요. P별표 Q가 PQ-Q야. PQ-Q. 그럼 P와 Q의 위치를 바꿔봐.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이건. 안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항상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바로 가야 돼요. 쌤이 왜 이런 얘기 했냐면 그냥 이거는 여담으로 들어. 만약에 P 별표 Q가 Q 별표 Q랑 P랑 같았잖아. 만약이야. 이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같았잖아. 그러면 그 문제에서 내가 구하는 거 볼래? 내가 구하는 게 어떻게 돼 있어? A 별표 X 마이너스 X 별표 B지? 그치? 좌변이 됐니? 근데 이게 성립한다는 걸 만약에 체크하잖아.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라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뭐 한 거예요? 인수분해 한 거예요. 인수분해 하듯이. 그럼 나 별표 계산을 몇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되거든. 2번 안 해도 되고. 알았어? 이걸 보냐 못 보냐가 계산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환법칙이 성립했으면 A 별표 X랑 X 별표 A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위치를 바꿨죠. 그러면 봤더니 X 별표 A, X 별표 B네.
그럼 x별표, x별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묶어줄 수가 있다고. 요만큼이랑 요만큼을 묶어. 그럼 남은 게 뭐야? a 빼기 b. 그러면 이렇게랑 이렇게 한 덩어리만 별표 연산을 하면 되거든. 그럼 계산 과정이 다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새로운 연산에서. 알았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애석하게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합시다. 빠르게. 자, 답 찾을게요. AX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 자, 뒤쪽 거 쓸게요. BX. 그냥 이렇게 쓸게. 얘는 바꿔도 되니까. BX 빼기 뭐예요? B입니다. 이렇게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거 먼저 정리할까요? 이렇게 정리하는데, 자, 얘는 동류항 묶어야죠. A-B-1 하시고 X 하시고 플러스 B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이게 좌변입니다. 그리고 우변은 바로 쓸게요. 우변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친구는 2X-2네. 끝. 이거 두 개가 어떻다고? 같아야죠. 됐니?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될 거고요. 이 친구가 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B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 되겠죠? 됐니? A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니까 A는 뭐가 돼야 돼요? 1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지. 됐니?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뭡니까? A 플러스 B 하시면 정답 마이너스 1이다. 요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자, 이게 개수비교법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2번 유형으로 넘어가 볼 건데,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요 2번 유형부터 이어서 해볼게요.